지금 오신 거예요? 예, 아니요. 저는 집이 신촌인데요. 예, 와이프가 지금 거기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대학교가 근처라서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고향이 인천이라서 예, 이 청라국제지구에서 지금 이제 체육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관리 해주실 거예요? 오늘 최인가님은 뭐 특히 뭐 특별하게 탈모나 문제 있는 두피는 아니라서 일단 관리식으로 심플 케어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링 하시고 이제 우리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는 몸도 면역력이 있듯이 두피도 똑같아요.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관리 들어가실 거고, 그다음에 샴푸하시고 저출혈 레이저로 해서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심플 관리 들어가실게요. 원래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주셨는데 그 소영 실장님께서 귀를 보고 혹시?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아, 예, 제가 이제 머리 관리해 주실 때, 이제 머리 감겨 주실 때, 이제 보통 귀가 이제 제가 좀 변형된 상태라서 이렇게 귀가 이제 왜 그러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아, 저 운동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저도 원래 귀가, 이게 흔히 우리가 이제 만두기라고 하는데, 레슬링 하거나 유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귀가 점점 운동하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렇게 만두기라고 이제 변형이 되는데, 이제 귀가 뼈가 아니고 연골로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귀가 충격을 받다 보면 이제 혈액이 이제 물질처럼 생기는데, 그 혈액이 이제 연골을 녹여서 그 연골층이 무너져서 이제 만두기라고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안 되고 싶긴 했었는데, 막상 되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한 훈장 같기도 하고, 그 주변에서도 귀가 저 정도로 됐으면은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신 것 같다고도 하고요. 지금은 좀 이렇게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의 그런 것들입니다. 네. 19살 때 이제 파이터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운동을 한 거는 17살 때고, 이제 프로 시합을 뛴 게 이제 19살 때, 고3 때인데, 제가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크게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그냥 주변에 평범한 사람처럼 그냥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냥 뭐 공부 조금 하고, 그다음에 뭐 PC방 많이 다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우연하게 제가 고1 여름방학 딱 시작 전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종격 투기라고 했었는데, 그런 이런 철장 케이지에서 글러브를 끼고 싸우는 시합이란 존재를 모를 때였거든요. 물론 TV에서도 정말 전혀 안 할 때였었는데, 제가 우연하게 인터넷에서 웹서핑을 하는데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철창에서 되게 얇은 글러브를 끼고 서양 사람들이 정말 싸우는 그 동영상을 보고 정말 저는 쇼크를 받았었어요. 와, 저게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거였구나, 영화로만 있는 게 아니구나 보고 정말 막 피가 끓고 너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냥 운동한다고 뻥을 치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체육관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목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명, 두 명 형들이 이기다 보니까 점점점 더 재미가 붙은 거죠. 이 순간은 진짜 나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였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긴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고3 때 처음 프로 시합을 나가고,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졸업하면 졸업 앨범에 장래 희망 이런 거 쓰잖아요. 무슨 뭐 사업가나 아니면 뭐 공무원이나 이런 자기 장래 희망을 쓰는데, 저는 뭐 UFC 챔피언 이런 식으로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도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그걸 이뤄내는 시간까지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결국에는 이제 국내 단체에서 챔피언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사실 되게 너무 길 정도로 사실 힘든 시간도 많았었고, 또한 또 그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행복한 시간도 많았었어요. 힘들지만 내가 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행복하다고도 많이 느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지난 20대를 돌아보면 그 김유나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런 노래 글귀가 있어요. 지금 나의 꿈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라고, 그러면서 막 괴로워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라는 말이 있고, 또한 한편으로 나를 밀고 나가게 하는 행복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20대 때 한 번도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종합격투기 선수로서 꿈을 갖고 시합을 하다가 그리고 정말 딱 30살 때 처음 생애로 조성원 선수랑 챔피언을 걸고 싸우는 시합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정말 제 온전한 10년을 넘는 시간을 저희가 이제 5분 3라운드를 뛰면은 1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15분 동안 저의 10년을 정말 쏟아붓는 시합을 했었었는데 그때 저는 정말 정신없이 막 싸웠었거든요. 정말 무의식 상태에서 정말 싸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를 회고하면은 시합이 끝나고 나서 정말 사람들이 막 좀 울 정도로 막 울면서 막 박수를 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시합하기 전에 한번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시합하기 전에 그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옥시온이 나오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뮤지컬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막 쳤었어요. 근데 저도 너무 감명 깊게 봐서 막 기립박수를 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종합격투기랑 뮤지컬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스테이지가 있고 관객이 똑같이 있고 그 무대에 서는 주인공들이 있는데 나도 저렇게 기립박수 받는 시합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딱 그 조성원 선수 시합 전에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정말 기립박수를 받는 시합을 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시합을 했는데 눈물을 흘리는 기립박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물론 그 시합을 보셨던 분은 정말 두 선수, 저뿐만 아니라 그 상대 선수인 조성원 선수도 또한 저도 그 어떤 목표에 대한 간절함에 감동을 해서 박수를 친 거고 저 또한 그 약속을 인터뷰에서 정말 기립박수 받는 시합을 하겠다는 약속을 또 지켜 또한 제 인생에서 되게 제 스스로한테 지지 않고 정말 제가 10년 동안 운동했던 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런 15분 동안 그런 시합을 할 수 있어서 또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되게 행복한 기억으로 많이 남고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15분이 되겠죠. 또한 그리고 나서 또한 제 꿈이 또 한 번 저한테 상처를 줬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조성원 시합을 이기고 그다음에 제가 방어전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UFC가 제가 챔피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 UFC가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시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딱 후보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당장 UFC 선수는 아니어도 그때 당시에 그 UFC 선수가 부상이 당하면 그 현지에 있는 챔피언들이 대체 선수로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하고 있어서 감량을 미리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패더급이라고 66kg 시합인데 그 위체급 선수가 한국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저랑 같은 대회사에 있는 김동현이라는 선수가 UFC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UFC를 못 가고 그렇게 해서 다시 방어전을 치렀는데 제가 이제 물론 경기를 판정으로 지게 됐는데 편파 판정으로 지게 되거든요. 되게 편파 판정으로 지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꿈을 접는 시기가 와가지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내가 버텨야 될 땐가 아니면 내려놓아야 될 땐가 그걸 최대한 감정에 있어서가 아니고 좀 지혜와 좀 역량으로 많이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내가 그만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온전히 10년을 넘는 시간 동안 꿈을 쫓았던 시기를 이제 내려놓고 이제 다른 삶을 선택해야 될 때 그때가 또한 이제 챔피언이 된 이후에 그리고 다른 인생을 전환으로 맞아들일 때 그때가 두 번째로 좀 더 큰 승부를 걸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딱 이어지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두 개의 승부가.